어머, 이게 무슨 조합이야? 미안하지만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동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노가다꾼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한 아들. 하지만 몇 년 후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격이 안 맞다고요? 이제 진짜 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숨겨진 정체가 모든 것을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민은 회사 옥상에서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28살 중견기업 과장인 성민에게는 3년간 사귀어온 연인 이소영이 있었죠. 26살 은행원인 소영은 착하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성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소영을 기다렸습니다. 소영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성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성민은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결혼하자.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물론이야. 나는 소영이와 함께하는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 성민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나도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 그날 저녁 성민은 아버지 박철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55살인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성민의 밝은 표정을 본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야? 소영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도 성공했고 이제 상견례만 하면 돼요. 철수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영의 아버지 이광수는 58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오빠 이준호는 32살로 역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준호의 아내 한미라는 30살로 명품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소영의 말에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 박성민 씨와? 광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3년간 사귀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민 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소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관리자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 그럼 현장 관리자시겠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성민 오빠가 자세히 말해준 건 아니지만 소영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언니,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울 텐데.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상견례는 격식을 갖춰야지. 미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버지가 현장 일 하시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겠네. 미라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철수는 상견례를 위해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아버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성민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결혼인데 뭔들 못하겠니? 철수는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혜로웠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의 가족들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라는 명품 핸드백과 드레스로 완벽하게 치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미라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철수와 성민도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소영이네 가족들 좋은 분들이에요. 성민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철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철수는 성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한정식 집 궁의 VIP룸에 양가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격조 있게 만들었죠. 이광수와 준호, 그리고 미라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곧이어 철수와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광수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준호도 예의상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미라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성민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소영이네 가족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성민의 밝은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아버님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세요? 미라의 질문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 일을 합니다. 철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아, 현장 관리요. 그럼 노가다. 아니, 현장 인부들 관리하시는 거네요? 미라의 말에 준호가 눈짓으로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셈이지요. 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일용직이신 거네요?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시는? 미라야,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거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요즘 건설 현장 일당이 얼마나 되나 해서. 철수는 잠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성민 씨 대학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일용직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미라의 말에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은. 괜찮습니다. 철수가 소영을 제지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는 건 아버지 도리죠.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라의 폭탄 발언에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중산층이고 아버님은 노가다꾼이시잖아요. 미라의 말이 끝나자 성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라 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예의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예의에 어긋나나요? 준호와 광수도 미라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인데 결혼식 하면 우리 쪽 하객들한테 뭐라고 소개할 건가요? 미라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가요.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잠깐, 성민아. 소영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어머, 그럼 그렇게 하세요. 미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애초에 안 맞았던 거예요. 노가다꾼 아들이 우리 소영이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미라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 말 기억해 두세요. 철수와 성민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룸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만 혼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잘 됐어요. 저런 집안과 인척 맺을 뻔했네. 하지만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가족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식당을 나온 철수와 성민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운 감정을 식혀주지는 못했죠. 성민의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철수는 묵묵히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소영이네 가족을 잘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성민아. 철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철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달랐습니다. 다행이라니요? 아버지가 저런 모욕을 당하셨는데요?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 미라라는 여자,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노가다꾼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아, 잠깐만.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제발 기다려줘. 얘기 좀 하자. 소영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성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봤어. 특히 내 올케 정말 너무했어. 성민의 말에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단단히 말할게. 소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단히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리고 내 아버지와 오빠는 뭐였어?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만 봤잖아. 그건 소영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오빠는 미라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든요. 속으로는 동조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소영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 오늘 일로 우리 입장은 분명해졌어.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이 철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영 양, 고마웠어. 우리 성민이를 좋아해줘서. 하지만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성민도 단호했습니다. 소영아,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오늘 일로 모든 게 끝났어.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 성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성민아, 우리 사이는 어떻게 해? 3년간 사랑했던 건 진짜였잖아. 하지만 성민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상대방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영과의 사진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3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상자에 넣어 정리했죠. 철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가다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성민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20년 전 철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도 실제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민아,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인연이 없던 거야.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가족에 대한 모욕감이 더 컸죠. 반면 철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2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회사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은 당하지 마세요. 성민의 다짐을 들은 철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은 고맙지만 진실을 알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성민이 스스로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민이 회사로 떠난 후 철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더 큰 아픔은 아들이 자신의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과 서류들이 나왔죠. 20년 전 대한건설그룹 회장 박철수라고 적힌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업계 1위였던 그룹의 총수였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철수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업차 만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아름다운 부인과 어린 성민이 함께 찍힌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철수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당시 8살이었던 성민은 엄마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는 그룹 운영을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민에게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요. 재벌 2세로 자라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성민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가 단순한 현장 관리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생활했고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한 적이 없었죠. 철수는 아들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대한건설그룹 전문 경영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어. 내일로 연기할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사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였지만 가능한 한 성민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견례에서의 일은 철수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격이 안 맞다는 말, 노가다꾼이라는 조롱.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는 진실을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재벌가 친구들의 번호였죠. 그들 대부분은 철수가 사업을 접고 은둔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민이 스스로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날 저녁 성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너는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나?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결혼 때문에 모욕까지 당하시고.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오히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숨겨온 20년간의 진실.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체. 그리고 어제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대한건설그룹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전히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진은 창립자로만 소개되어 있었죠. 현재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는 조금씩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자신을 노가다꾼이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성민과 헤어진 슬픔에 빠져 있었고 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영에게 더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나섰죠. 소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언니가 괜찮은 남자들 많이 알고 있어. 미라가 소영을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는 성민 오빠가 좋았어.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이라니? 나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미라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노가다꾼하고 사돈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건설 관련 사업에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금 사정도 나빠지고 있었죠. 여보, 요즘 회사는 어때?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어.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야 하는데 쉽지 않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투자자도 찾아야 하고 마땅한 협력업체도 필요해.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건설그룹에서 협력업체 미팅 제안이 온 것이었죠. 업계 1위 그룹과의 미팅이라니 준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준호가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대한건설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협력업체로 검토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미라도 놀랐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대한건설그룹? 응, 내일 본사로 오라고 하더라.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신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회사도 크게 도약할 수 있어. 미팅 당일 준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대한건설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63층 고층 빌딩의 위용에 압도당했죠. 로비부터 회장실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웅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일주일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미라가 노가다꾼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이준호 사장님. 철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앉으세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아저씨가. 아니, 회장님이. 준호가 떠듬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박철수입니다. 철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의 모욕적인 말들, 자신의 침묵, 아버지의 동조,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놀라셨죠?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노가다꾼이라니, 격이 안 맞다니. 참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철수의 말에는 차가운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날은 정말. 준호가 사과하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사업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차피 협력업체 검토차 부른 것이니까. 준호는 상황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사업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이 성민의 아버지라니. 미팅이 끝난 후 준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철수가 20년 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현재도 실질적 소유주라는 것,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라는 것까지. 집에 돌아온 준호는 미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박철수 씨가 누군지 알겠어? 미라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노가다꾼 말이야? 노가다꾼이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이야.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미라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한건설그룹 회장을 노가다꾼이라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미라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생각하면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력업체 미팅에서 철수를 다시 만났지만 정작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철수는 예의상 비즈니스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시선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광수도 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라고?
박철수 씨가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라고? 광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슬픈데 그 이유가 가족들의 편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오빠, 이제 어떻게 해? 성민 오빠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준호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과의 협력 건이었죠. 철수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최종 결정을 위해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의 VIP 라운지였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업계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건설업계 CEO들, 대기업 임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업계의 전설이시잖아요. 20년 전 대한건설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분이시고, 준호는 그제야 철수의 진짜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겪었던 흥미로운 일인데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서 상견례를 갔습니다. 철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가족들이 저를 보더니 노가다꾼이라고 하더군요. 격이 안 맞다고도 하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감히 박 회장님을 그렇게? 한 참석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일용직 노가다꾼으로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철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중 한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노가다꾼 아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자격이 있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참석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아드님이라면 최고 스펙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준호는 이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오늘 여기에도 와 계시다는 겁니다. 철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그날 기억나시죠?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 그날은 정말. 하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준호 사장님 회사가 저희와 협력을 원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철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날 그런 모욕을 주고도 한 참석자가 혀를 찼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내가 실례를 했는데도 말리지 못했고 저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본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준호 사장님은
오늘 용기 있는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부인분께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와 준호의 만남 이후 소영 가족들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단순히 용서하고 끝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진짜 영향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즐겨 다니던 명품 백화점에서 갑자기 VIP 자격이 박탈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고객님의 VIP 등급이 해지됐습니다. 더 이상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미라가 항의했지만 직원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상부의 지시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라가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들에서도 예약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단골이었는데 갑자기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였죠.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예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상대방들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부 지시라는 말만 반복했죠.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요 고객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온 것이죠. 대표님, 다음 달부터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광수는 20년 넘게 거래해온 업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수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고객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거든요. 소영이 다니는 은행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지점장이 소영을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대외적으로 은행 이미지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없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분간 소영 씨는 내근 업무만 담당하라고요.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실적도 좋았고 문제될 일도 없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준호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모든 업체들이 갑자기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미라가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때문인 건 아닐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의 크기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준호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죠.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신용도 변화라니요? 우리가 연체한 적도 없는데? 준호가 항의했지만 은행 직원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호 가족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박철수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 심지어 유통업계까지 그의 한마디가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라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대한건설그룹 회장님을 노가다꾼이라고 했다니. 미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죠. 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그날 상견례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준호에게 철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사업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네, 맞습니다. 철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한 것들이죠. 놀라셨나요? 이게 바로 진짜 격차입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철수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용서요? 그날 부인분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격이 안 맞다고 하셨죠. 지금 보니 어떤가요? 정말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철수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가다꾼 아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자격이 있냐고 하신 것도 기억나고요. 이제 누가 자격이 없는지 아시겠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리석었다고요? 저는 그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특히 부인분 말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시더군요. 그런 분과는 정말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부인분이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철수의 조건을 들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준호로부터 철수의 조건을 들은 미라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를? 그 사람 집에? 미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 미라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알았어. 가겠어.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미라의 목소리에는 굴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과 당일 미라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으로 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는 모두 집에 두고 왔죠. 성민과 철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문을 연 것은 성민이었습니다. 미라 씨, 왜 오셨죠? 성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성민 씨,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철수가 나와 미라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거실에 앉은 미라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님을 그렇게 모욕할 자격이 없었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도 흘렀죠. 철수는 무릎 꿇은 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미라의 사과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노가다꾼이라고 한 말, 격이 안 맞다고 한 말, 모두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라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기에 저희가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한참을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을 필요 없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자 철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한테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성민이를 바라본 미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 씨, 정말 미안해요. 좋은 사람인데 제가 편견 때문에. 성민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라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 됐죠. 성민의 말에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약속대로 조치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씩 연락을 재개했고 광수의 사업도 정상화됐죠. 소영의 은행 업무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영과 성민의 관계였습니다. 미라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소영이 성민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성민 오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했어. 특히 언니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됐어, 소영아. 성민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가족들도 많이 뉘우치고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소영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몇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상견례가 열렸죠. 미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저희 소영이가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 양도 참 좋은 아이예요.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날 철수는 성민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아빠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야. 20년 전부터 숨겨왔는데 이제는 내가 알 때가 된 것 같아. 성민은 놀랐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평범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사람의 가치가 뭔지 배울 수 있었어요.
성민의 말에 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 인사들도 왔지만 철수가 20년간 함께 일했던 현장 직원들도 왔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미라는 결혼식 내내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